오늘은 LX 세미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LX 세미콘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LX 세미콘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7월 중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43%나 떨어졌습니다. 3개월 반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평선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LX 세미콘은 올레드 시장이 중요한데 제가 앞서 LG 디스플레이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레드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거든요. 올레드가 채택이 되는 게 전기전자 제품 이런 쪽으로 잘 팔려야 되는데 최근에 모바일도 안 팔리고 뭐 PC도 안 팔립니다.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대만 패널 업체들의 출하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LX 세미콘은 진짜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LX 세미콘의 장기간 주가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코로나 때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긴 했어요. 그때 이후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의 같은 피어 그룹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LX 세미콘 그리고 대만 노바텍이 있죠. 대만 노바텍도 DD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난 5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희한하게 노바텍만 주가가 오르고 있고 LX 세미콘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올레드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거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노룩스라고 하는 대만의 패널 업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UO라고 하는 대만의 또 패널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동팡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써져 있어서 조금 되게 이상하죠. BOE입니다. BOE가 패널 업체 중에서 전 세계 1등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패널 업체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여요. 근데 되게 웃긴 게 LG 디스플레이만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20%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만 왜 이렇게 마이너스냐, 그리고 노바텍 대비해서 LX 세미콘만 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결국에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게 LCD 시장이나 올레드 시장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좀 중국이랑 대만 쪽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쪽도 잘하고 있는데 대만도 잘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DDI라는 게 반도체 설계 사업이잖아요. 결국에 뭐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맡겨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곳, 파운드리를 잘한 곳이 또 대만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노바텍이 또 밸류에이션도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그리고 또 중국은 BOE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쪽이 높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잘 선방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도 주가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LX 세미콘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는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사실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하더라도 LX 세미콘은 그나마 괜찮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자산이 있는데 LX 세미콘은 팹리스 업체죠. 공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투자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유형자산을 보면 거의 안 늘어나죠. 오히려 당좌자산, 지금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더욱더 많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전혀 다르죠. LG 디스플레이는 유형자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찍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LX 세미콘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장 투자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주주 환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서 배당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배당을 줄 여력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LX 세미콘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올레드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 돈을 잘 벌겠죠. 그러면 배당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의 배당 수익률이 또 높아요. 물론 대만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올레드 쪽으로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LX 세미콘이 LX 홀딩스 밑에 있잖아요. LX 그룹 자체가 LG 그룹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인적 분할해서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LX 세미콘의 전 사명이 실리콘 웍스였죠. 근데 본격적으로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사명이 변경돼서 지금은 LX 세미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LG그룹이랑 협업하는 게 많고 LG그룹이 잘하고 있죠.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형성도 잘 돼 있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형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LX 세미콘도 그쪽으로 좀 얹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X 세미콘의 밸류에이션도 보면 지금 PBR이 거의 저점에 닿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잔고를 보면 최근 1년간 공매도 잔고인데 최근에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LX 세미콘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점도 어찌 보면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LX 세미콘 자체가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랑 조금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반도체 구동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기업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조금 최근에 다시금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PC랑 모바일 쪽도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랑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텍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노바텍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은 높아요. PER 기준으로도 훨씬 더 높죠.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높습니다. 물론 매출이 노바텍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LX 세미콘이 뭐 매출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PER, PBR을 보면 특히 PBR을 보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LX 세미콘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는 요거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LX 세미콘은 지난 10년 동안 실적이 막 오른 거는 아니에요. 2020년도, 21년도 요때 갑자기 언택트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올레드 채택이 많이 됐었죠. 그때 당연히 DDI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좀 실적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어찌 보면 비정상이 되었던 게 좀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성장할 거고 특히나 올레드가 우리나라가 잘하죠. 그래서 LX 세미콘도 조금 그쪽으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의 지금 사업 비중을 보면 TV랑 뭐 IT, 모바일 이런 쪽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DDI가 좀 많은데 요게 뭐 TV랑 IT, 모니터 그쪽이죠. 스몰 DDI는 모바일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TV랑 모바일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특히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TV 판매량, TV 판매량 아니고 컴퓨터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TV 판매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도 지금 당장은 안 좋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실 수 있는 게 이노룩스라고 하는 대만의 패널 기업인데 출하량이 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스타라고 하는 이것도 대만의 패널 기업이에요. 이쪽의 패널 출하량을 보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수치를 볼 수가 있겠죠.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패널 출하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DDI 출하량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DDI의 ASP 평균 가격을 보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맥스라고 하는 여기도 아마 대만의 DDI 업체일 거예요. 그리고 노바텍의 DDI 매출 추이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고 좀 세부 실적을 한번 까보면 라지 DDI가 좀 뭐 안 좋죠. 그리고 스몰 DDI도 안 좋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조금 더 이 수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스몰 DDI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거는 4분기에 아이폰 15에 대한 이연된 물량이 공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 15에 대한 디스플레이 초도 공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이번 4분기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4분기 실적이 조금은 뭐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올해 4분기는 한 700억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LX 세미콘의 간단한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일단 돈은 잘 벌어요. LG 디스플레이랑 전혀 상반된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뭐 조단위 적자가 나타나는데 LX 세미콘은 그래도 돈을 잘 법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10%대 정도 나오고 올해는 좀 떨어져서 8%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랑 팹리스의 차이입니다. 공장이 없으면 그만큼 원가에서도 아낄 수 있고 뭐 감가상각비에서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부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금융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보율이 높죠. 훨씬 더 재무제표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줘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디스플레이 탑픽을 꼽으라 그러면 LX 세미콘을 꼽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그리고 올레드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요점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X 세미콘은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칩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투자했죠. 그래서 최근 지분이 거의 한 11%까지 올라갔어요.
텔레칩스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텔레칩스도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은 뭐 팹리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쪽으로 보면 오토모티브 솔루션이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팹리스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X 세미콘은 LX 홀딩스 밑에 있는데 LX 홀딩스가 LG의 인적 분할에 따라서 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거든요. 원래는 변경 전 최대 주주가 LG였습니다. 근데 변경 후에 최대 주주가 LX 홀딩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뿌리는 LG 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랑 뭐 전반적으로 LG 그룹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조금 뒤에 강력한 백이 있다. 요 점도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변경도 됐어요. 원래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LX 세미콘으로 바뀌었죠. 말 그대로 세미콘,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죠. 반도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다. 전반적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뭐 TV, 모바일, 태블릿, 미래에는 VR, XR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할 거니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